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펠렌티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어, 주가 흐름 뭐 이런 거보단 그냥 펠렌티어 주식 자체를 모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펠렌티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제 나름대로 또 항상 해오던 펠렌티어 리서치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 이 펠렌티어가 미국 정부랑 워낙 계약을 많이 하는 게 리스크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펠렌티어가 그 테크놀로지 섹터 안에서 이제 정부랑 맺는 계약건을 많이 따내는 그 100개의 랭킹을 이제 워싱턴 테크놀로지라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있어요. 매년 이제 이거를 매기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작년에 이제 펠렌티어 영상을 처음에 찍을 때 그때는 펠렌티어가 순위권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정부랑 많이 계약을 한다라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 순위권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했었는데, 이제 2021년에 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국방부랑 아니면은 뭐 미국 정부랑 도대체 어떤 기업이 가장 활발히 계약을 맺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봤었거든요. 살펴보니까 이번에 펠렌티어가 92등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펠렌티어도. 그 92등 하면서 그 계약건의 규모, 그 컨트랙트 밸류를 보니까 한 262 밀리언 달러 정도의 계약건을 따내면서 지금 이제 막 100위권 순위에 이제 딱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아직 펠렌티어가 100위권이라면은 진짜 낮은 거예요. 진짜 낮은 거고, 또 언제든지 이게 추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전 영상에서도 이제 펠렌티어가 앞으로 정부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게 이제 여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진짜 탑10 안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정부랑 활발히 계약을 많이 하는 이제 탑10 기업들 보면은 정말 뭐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보잉, 레이도, 뭐 부즈 앨런 뭐 이런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정말 최소 1 빌리언 이상 계약을 맺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펠렌티어는 이제 고작 262 밀리언 정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렌티어가 앞으로 정부랑 좀 더 활발히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펠렌티어 자체적으로도 그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을 이제 거버먼트 섹터에서 봤을 때 56 빌리언 정도 이제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을 스스로 이제 매겼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미국 정부랑만에 대한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그 거버먼트 섹터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뭐 프랑스일 수도 있고 미국이랑 동맹인 국가들, 이제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그런 국가들 정부랑도 이제 계약을 하니까 펠렌티어가 그런 걸 다 합했을 때 이제 56 빌리언 정도의 그 TMA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지금 펠렌티어는 이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TMA에서 그 비율을, 지금 현재 계약을 맺는 비율을 좀 따져보면은 262 밀리언 정도면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0.5% 정도? 0.5%도 약간 안 되는 듯한 그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디어에서는 펠렌티어가 너무 정부에 의존하고 막 그 앞으로 이쪽 섹터는, 정부 쪽 섹터는 그 그로스 성장 여력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깎아내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펠렌티어는 정부 쪽 계약건도 굉장히 빨리 성장해야 되고 성장할 여력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소 정말 정부 쪽에서만 1 빌리언, 2 빌리언 매출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펠렌티어가 좀 정상적으로 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커머셜 섹터만큼 빨리 이제 미국
미국이라든지 뭐 정부 쪽 섹터도 활발히 빨리 올라와 줘야 되고, 지금 펠렌티어가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요 그 펠렌티어가 처음으로 이제 2021년에 그 탑 100 순위권에 들어온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이 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뭐 트위터에도 공유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주면서 그 제 트윗 리트윗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펠렌티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고, 이 순위가 저는 뭐 92등에서 앞으로 쭉쭉쭉 위로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요거 말고도 그 펠렌티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 또 나름 알아봤는데, 요것 역시 펠렌티어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거버먼트 섹터 안에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펠렌티어는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펠렌티어 이야기는 뭐 한 요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막 엄청 피드백을 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주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증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이메일도 보내고 코인베이스 서포트 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피드백을 받았고, 이제 얘네들이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 스페셜리스트한테 전달을 했다 하더라고요.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 컨택트가 올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기다린 지도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제 계정에 뭐 변화가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피드백이 왔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거나 피드백이 왔다라는 거에 조금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빨리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랄까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 주가 흐름 같은 거를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고, 제가 코인베이스를 226불인가에 이제 샀었는데 좀 올라가다가 지금 뭐 거의 모든 걸 다시 원상복귀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리스크도 있었고, 중국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를 규제한다라는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빡센 스테이트먼트를 날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주춤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발 어떤 조정이 생길 때마다 또 좀 잠시 조정이 왔다가 코인 시장 자체가 또 강력하게 조금 리바운딩 해주는 그런 모습을, 그런 패턴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역시 조금 주춤하고 또 제 갈 길 가는 그런 코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역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연동이 돼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랑, 그래서 코인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코인베이스 역시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요즘에 코인베이스를 투자를 하면서 조금 보이는 뉴스들이 아무래도 경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로빈후드라든지 다른 여타 플랫폼에 대한 어떤 경쟁이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 같은 코인베이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다행히 그래도 뭐 좀 괜찮은 가격에, 제 나름 생각했을 때 괜찮은 가격에 포지션을 열었던 게 조금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언제든지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라는 게 뭐랄까 진입 장벽이 물론 나름 높긴 하지만 그래도 플랫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좀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네. 어떤 코인베이스만의 분명한 강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이 시장의 그 파이를 어느 정도 나눠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뭐 저는 코인베이스를 지금 뭐 매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여전히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좋은 기회가 또 온다면은 저는 코인베이스 역시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그런 주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차근차근 모아간다라는 말을 제가 방금 전에 했었는데, 이 요즘에 이 모아간다라는 말에 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펠렌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 모으자라는 식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하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 산다고 하긴 하지만 이 양이 크지가 않습니다. 진짜 뭐 작게는 5개, 뭐 많게는 10개, 뭐 요런 식으로 최소 이제 매주 좀 모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지금 한 1840개, 1844 정도 이제 모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한 10개, 5개에서 10개 사이로 쭉 모아가면은 목표했던 한 올해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제가 목표했던 한 2,000개는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 모으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게 지금 들어가지고 뭐 주가 흐름 이런 거는 좀 둘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모으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렌티어가 제가 처음 영상 때부터 목표했던 평단가가 이제 30불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평단가가 30불이 아니면은 2,000개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모으겠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30불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원래 제가 만들어 놨던 전략대로 그냥 다른 주식에, 왜냐면 다른 주식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너무 좋고, 지금 테슬라는 정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유니티라든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들을 좀 하나하나 계속 모아가는, 주식은 결국에는 좀 모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평단이라든지 수익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뭐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제가, 그죠? 이런 걸 지금 당장 팔아봤자 수익률 좀 나서 좀 당장 팔아봤자 이걸로 뭐 제가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짜 한 20년 30년 뒤에나 이게 좀 큰 돈이 되지, 지금은 여기서 올라봤자 뭐 그놈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지 기계적으로 좀 모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요즘에는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주식을 대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고 다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의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한 요 정도로 이야기를 마쳐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